종래 이제 국가 질서는 기본적으로 누차 얘기하지만 신이나 이데아 뭐 이런 것에 근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의 뜻을 현실에서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군주였고요. 그 군주가 그러니까 국민에게 명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근대 국가는 그 생각을 깨끗하게 털어냈어요.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 인간의 이성, 나라는 사람이 국가 질서의 근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위에 국가를 세워나간 게 근대 국가예요. 근대 국가 이후의 국가들이죠. 이제 근대 국가를 살펴봅니다. 근대 국가는 중세 말기 성장한 도시 상공 시민 계급이 있죠. 그들이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근세 절대 왕정의 절대 왕권을 갖다 무너뜨리고 그들 자신이 국가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해서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국가 질서를 형성한, 그래서 근대 국가, 그 국가를 근대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국가 질서를 형성한 국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 국가 질서는 누차 얘기하겠지만 자유주의 질서였어요. 어떤 국가들이냐? 1689년 명예혁명, 또 1776년 미국 독립선언, 명예혁명은 영국이었죠. 또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이런 어떤 시민혁명이죠. 자본가혁명이었어요. 이런 18세기, 19세기에 등장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국가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 국가의 성립은 코페르니쿠스적 어떤 전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도 차 얘기했죠. 군주제의 어떤 일반 군주제가 어떤 사람의 어떤 국가 질서에서 어떤 국가 질서에서 일반적 형태라고 그랬는데 그 고리를 끄는 거예요. 인간이 수천 년간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쾌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래 이제 국가 질서는 기본적으로 누차 얘기하지만 신이나 이데아 뭐 이런 것에 근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의 뜻을 현실에서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군주였고요. 그 군주가 그러니까 국민에게 명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근대 국가는 그 생각을 깨끗하게 털어냈어요.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 인간의 이성, 나라는 사람이 국가 질서의 근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위에 국가를 세워나간 게 근대 국가예요. 근대 국가 이후의 국가들이죠. 개개국민이 국가 질서의 주인이고요. 군주나 귀족이나 신이나 이데아의 이름으로다가 씌워놓은 뭐라 그럴까, 피통치자 또는 객체로서의 굴레를 이제 근대 국가에서는 끊어냈다,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사건 맞습니다. 근대 국가에서의 기본적인 국가 질서의 이념은 개인이 국가 질서의 주체라는 거예요. 각 개인들이 근대 국가를 근대 국민국가라고 말할 때 그 국민자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국민이 붙은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국민 주권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개개인이 주체라는 건 뭐냐? 개개인이 주권을 가진다. 국가 질서의 기초, 그거의 근거가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국민주권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가장 인정되고 있고 가장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자연법 질서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민주권주의는 사실 모든 국민 하나하나 각자가 다 주권자라는 뜻이고요. 그 뜻은 뭐냐? 군주나 귀족, 그 다음에 자본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주체적인 인간이고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거고요. 누구한테 예속되거나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각자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펼쳐야 된다는 거고요. 각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살고 싶은 그 각자의 개인의 욕망을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각자가 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근대 혁명 이후에 개인들은 군주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뭘 뜻하느냐? 국가의 분업 또 혈업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서 들어갔다. 각자가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분화된 분업이 이루어졌고요. 기술도 발달하고 제도도 발전하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직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광산업, 공장기계 생산업, 그 다음에 기관차, 철도, 교통산업 등 각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증대됐고요. 이제 엄청난 국부를 가지게 됐으니까 과거 군주제나 봉건사에서는 볼 수 없을 풍요로운 삶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러한 아이디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니까 근대 국가의 국민이 모두 행복해져야 되는데 현실은 노였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